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진단키트 관련주를 볼 건데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가 오늘 급락을 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별다르게 특별한 내용이 오늘 막 나온 게 아니라 결국에는 백신 이슈 이후로 모멘텀이 사라진. 제가 코로나 관련주를 화이자 백신 발표가 나오기 전에 왜 메가 ECS, 알서포트 그리고 뭐 웰크론 또 YBM넷 네 종목을 왜 추천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 관심 있게 보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화이자 이슈 얘기가 나와서 패스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국내도 그렇고 뭐 유럽, 미국, 일본 그 다른 국가들 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근데 또 확진자가 막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얘네가 슈팅이 다 나오긴 했습니다. 웰크롬만 좀 안 나왔죠. 얘만 조금 강세 몇 개 조금 캔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안 나왔다고 보면 되는 정도의 그냥 박스권 횡보를 이어갔고요. 나머지는 나왔는데 근데 우리는 근데 패스한다고 했어요. 뭐 알서포트가 잘 가든 뭐 어쩌든 패스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가 당장에 확진자가 이렇게 나와도 그리고 백신이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막 확진자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웰크론을 제외하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막 슈팅이 나오긴 했어요. 그치만 얘네는 기간 조정을 쭉 거치고 가격 조정과 같이 조정을 쭉 거친 애들이고 시젠 같은 이런 상징성 있는 진단키트의 대장주로 보게 되면은 얘는 뭐 이렇게 기간 조정은 얼추 거쳤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화이자 백신 이슈 나오기 전까지 결국에는 고가 만들고 조정 나온 뒤에 고가와 저가 사이에 그 박스권을 유지하는 심지어 저가까지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가 나왔어요. 뭐 여기서 한번 내려오긴 했지만 이렇게 얘네는 고가로 갔고 그 이유는 당연히 시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에서도 잘 반영이 된 단순 기대감만으로 간 종목은 아니죠. 근데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할 때 항상 전달하던 이런 내용,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서 가는 테마들에서 전달하던 내용이 뭐냐면 증시 선행 그리고 부동산은 동행이나 후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선행을 해요. 증시가 막 경기 침체가 3월에 2월에 여기를 보면 안 되구나. 여기서 자 증시가 2월 3월에 막 급락을 해요. 근데 이때 실제로 막 경기가 막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이쯤에는 이제 그렇다 쳐도 막 확산이 되면서 여기 구간에서는요. 아니죠. 공포감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경기가 얼마나 꺾이고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못 내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얼마나 침체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패닉셀이 나왔던 건데 그걸 거치고 나서 쭉 유동성과 함께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백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백신 얘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시젠으로 가서 그 상황에서 시젠 같은 종목은요. 이게 백신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가 좀처럼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기 힘들다는 그런 돌연변이 바이러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빠르게 만들어지는 그게 뭐 빠르게 지금도 빠른 편이긴 해요. 왜냐면 사스 메르스는 뭐 만들지도 않았으니까 못한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백신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 빠른 건데 그럼에도 그 전 이 화이자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 많이 발표가 됐지만 그 당장에 눈앞에 확진자 증가가 보이니 그리고 진단 키트가 부족하니 계속 잘 팔리게 되면서 뭐 실적이 뭐 20배 막 이런 식으로 뛰어서 나온 게 이제 시즌인데 그게 실제로 반영도 되고 그 기대감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초과 상승을 이만큼 했다 보니까 그게 조정을 한번 거친 겁니다.
이때 백신 얘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백신 얘기야 뭐 있었지만 화이자가 이번에 발표를 처음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고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슬슬 가죠. 여기서 그러니까 백신 얘기가 없었다면은 시즌이 이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그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니까. 아까 선반영 얘기, 뭐 부동산은 동행하거나 뭐 후행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결국에 지금 시즌이 이렇게 백신 이슈 이후로 꺾이고 계속 여기서 하락하는 이유, 요런 저점들까지 깨면서 하락을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본다면 결국에는 그 선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승을 이렇게 초과 상승을 하고 내려와서 다시 슬슬 가던 것처럼 이때도 사실상 초과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왜? 코로나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하니까 선반영 됐다는 거예요. 선반영. 근데 사실 그것보다 이렇게 선행한다는 얘기가 그 확진이 막 되니까 그 공포감 때문에 이거 진단키트 계속 난리 나겠네, 계속 매출 잘 나오겠네, 이런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화이자 이슈가 나오니 그거를 뱉는 거죠. 지금 당장에 눈앞에 우리나라도 2단계 격상했고 확진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백신 이슈로 그게 또 선반영이 되니까 시젠이라는 기업이, 물론 여기 진단키트 관련주도 많습니다. 그 많은 종목들 기업들에서도 옥석이 나중에는 가려지겠죠. 어떤 기업은 이 사태를 겪고도 백신이 나오고 나서도 조정을 쭉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또 뭐 이제 전염병 이슈만 나왔다 하면 또 뭐 진단키트가 가는 그런 장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지만 당장에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까지 90% 이상의 그런 효능을 FDA에서 처음 1차로 권고한 효능 그 수치는 50%입니다. 근데 90%막 95%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네 기업들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어제 조금 막 혼란스럽게 냈었죠. 복용법에 따라서 뭐 60 몇 %였다, 뭐 90%였다 이래서 평균 70% 이랬는데 결국에는 출시를 복용법을 90%대로 하면 되는 거고. 무튼 그런 내용들로 발표가 되니 결국에는 진단키트가 아무리 지금 당장에 확진자가 늘어나서 지금 매출이 잡혀도 나중에 이게 지속 상승이 실적이 같이 상승되기보다는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백신이 막 상용화되고 하면은 얘네 실적도 당연히 지금 이 어마무시한 이익을 내던 건 꺾이겠구나라고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급락이 나오고 단기간에 막 꺾이면은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백신 이슈가 이렇게 나오고 뭐 승인까지 나오고 하게 되면은, 판매 허가까지 나오고 막 하게 되면은 사실 얘네가 이제 지속적으로 다시 이렇게 뛰기에는, 상승 추세를 보이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근데도 증권사에서 시즌을 사라는 뭐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서 뭐 그런 정리되어 있는 기사를 우리가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이 임박했는데 증권사 시즌 사세요. 13일자 기사고요. 11일 전이네요. 오늘 24일이니까. 근데 여기서 목표 주가가 10, 33, 43 막 이럽니다. 근데 11, 12일에 발표를 했죠. 지금 얼만데요? 11, 12일에 보고 11, 12일이니까 결국 요거 급락 나오니까 발표를 한 거예요. 요 추세에서 급락 한번 나오니까, 요렇게 나오니까 12일까지 치면은 결국 이런 거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 저점 때문이거든요. 여기서는 기술적 상승도 가능해서 뭐 20 몇만 원, 30 몇만 원 정도, 지금 당장의 확진자 증가하고 백신이 뭐 상용화가 당장 내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보통 뭐 수치, 뭐 실적과 관련된 좀 숫자를 가지고 노는 애널리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장점이 있죠. 그분들에게는 좀 더 전문, 뭐랄까요? 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면은 그런 전문성. 되게 일반인들이 정리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 그런 자료가 많죠. 왜냐면 그건 기업들에서도 그런 증권사에 이게 애널리스트들에게 이렇게 내주세요 하고 이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게 전문적인 걸 얻을 수가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음, 고가에서 내는 게 많습니다. 목표가를 어떻게 제시를 하고. 근데 이런 고가에서 얘가 여기서 눌림목이라고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할지언정 이런 식으로 꺾이면 답이 없어지는 종목이거든요. 자리거든요. 종목이 아니라. 그쵸? 그런 게 단점이에요. 우리처럼 뭐 실시간으로 리딩을 봐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어가면 잠깐 옆으로 샜네요. 그래서 이 가격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낮은 가격을 보면 아마 단기 그냥 기술적 반등을 본 거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트레이딩 바이 이런 것도 있죠. 결국에 트레이딩. 근데 바이 막 43만 원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확진자가 지금은 2단계도 우리가 2.5단계까지 했었고 지금 수준이 안 나와본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막 우리나라가 1000명을 찍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신 공급이 막 늦어진대요. 아니면 해외에 또 막 진단키트가 어마무시하게 계속 팔린대요. 당장에 백신이 상용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내년 5월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그래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해서 33만 원이었나요? 43만 원도 있어요. 43만 원. 얘를 지금 신고가 여기서 43만 원을 보고 이 자리에서 바이라고 했는데 계속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전문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했지만, 분석을 했지만, 왜냐면 여기 내용을 볼게요. 뭐 거시적 측면에서는 증시의 어려움 뭐 이런 거 제끼고, 시즌 관계자는 뭐 3분기 대규모 채용과 생산 연구 투자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무려 25배를 증가했다. 하나투자증권이 43만 원. 이 신재훈 연구원이라는 분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진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하며 시약 매출 감소는 우려되지 않는다. 4분기는 호흡기 질환이 많은 계절적 성수기로 3분기보다 매출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과 조금 다른 게, 제가 얘기한 건 선반영에 대한 얘기를 했죠. 4분기에 얘가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올지 봐야겠지만 그렇게 잘 나와서 뛰면은 다행인 건데, 얘를 지금 43만 원을 두고 여기서 볼 시기가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데 그 선반영 그런 걸 다 싹 다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하방 가는 거 무시하고 43만 원을 본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매를 할 거면은 이거 아예 내려올 거 단기 급락 맞을 거 다 맞고 버티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망 다 하다가 나중에 과대낙폭 나오고 바닥 좀 단봉 나오면서 다진다. 그때 그냥 단기 매매로 해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실적이 실제로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쉽게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막 내려오지는 않아요. 실제로 실적도 증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이 그리고 43만 원 본다. 근데 당장의 주가는 일로 간다. 바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밑에는 멀티플 고민 필요 단기 매매 추천이라 그러죠. 제가 오히려 이런 단기 매매 추천을 하는 이 사람들과 그래서 의견이 같습니다. 제가 단기 매매를 추천을 할 가능성은 솔직히 적은데, 그나마 시젠이 이번에 실적이 당장 오르고 확진자 증가하고 백신을 상용화는 좀 멀었고 한데
선반영 때문에 단기 급락이 나온다. 여기서 초과 상승이 나와서 이만큼 내려왔던 것처럼 좋은 확진자가 증가하고 백신 이슈가 없을 때, 지금처럼 발표가 없을 때 이렇게 초과 상승 나오고 조정받았던 것처럼 초과 하락을 보이면, 그러니까 과도한 낙폭을 보이면 결국엔 또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시즌을 매매하고 싶더라도 지금은 이 정도만 보라는 거예요. 요 정도만. 저런 43만 원 저런 거 보지 말고. 저런 거 볼 거면은 애초에 이미 저 저가에서부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분할로 하고 비중을 좀 남겨놓고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신규 매수를 여기서 해서 요거를 본다고 이걸 다 맞으면서 가져갈 필요 전혀 없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기사를 조금 더 원래 자세하게 보고 또 내용을 얘기할 게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게 있어서 시젠과 관련해서 시젠으로 이제 상징적인 대표 종목으로 얘기를 했지만 급락한 종목이 많죠. EDGC, 엔디포스, 뭐 바이오니아, PCL, 기본적으로 다 우하향까지 하고 있던 종목인 거고, 시즌이 버티다가 이번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대장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도 기본적인 그 내용은 다 같고요. 오히려 시즌보다 더 이제 하방이 시작되면 물량은 더 던져지고 기술적 반등도 약하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뭐 잠깐 나왔다 소폭 나왔다 끝나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기 매매, 과대한 단기 낙폭이 좀 커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즌 같은 대장주로 그냥 해보는 정도만 권한다 하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